왜 나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부르지 않느냐며 큰 소리치는 한동훈 대표에게 서영교 의원이 시원하게 일갈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국정조사가 아니라 특검에서 당신을 부를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 국정운영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정적 제거에만 몰두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구성된 대장동과 대북송금 수사팀의 실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대통령실, 국정원, 금감원 등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유력 대권 후보를 제거하려 한 이 거대한 조작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오늘 그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뭐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좀 상식에 맞는가 싶습니다. 제가 무슨 뭐 거액의 정치자금 받은 것도 아니고.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예, 어제가 12시에 밤 12시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국조특위 위원님들이 제일 열일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요새는. 그리고 또 공식적인 네. 그 윤석열 정부의 잘못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으니까요. 네. 그만큼 무게감도 있고 예. 또 이제 그 잘못한 자들에 대한 처벌, 그렇습니다. 예, 책임 추궁과 함께 새로운 뭐 개혁, 예. 개선의 여지도 보이는 것 같아서 예. 사실은 뭐 좀 희망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제 보니까 수원지검 현장 네. 방문도 직접 다녀오셨던데요. 네, 그 보도 사진들 쭉 보니까 페트병에 소주 네, 네. 담는 것도 저희가 나오고 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것부터 하나하나 저희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전체 현장 방문 시간 한 몇 시간 정도 하신 겁니까? 10시에 시작해서 거의 12시에 끝났으니까요. 네, 2시간 한 넘게. 2시간, 네,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의원님께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 오셔서 네, 네. 준비한 사진을 하나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네, 네.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궁금했던 것은 연어회 술 파티 의혹. 네. 실제로 외부 음식이 처음에 박상용 검사는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외부 음식 들어갔고 교도관도 같이 먹었다고 10,000원짜리 뭐 회덮밥 먹은 건데 뭐 그게 우리가 원래 제공하는 음식이다 뭐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직접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 자, 저기가 어디입니까, 의원님? 저희가 1313호 네. 박상용 검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텅 비었습니까, 의원님? 집기를 다 뺐더라고요. 왜요? 저희가 수원지검의 13층이면 그래도 아주 높은 층에서 그렇습니다. 전망도 좋고 예. 또 가장 끝방이라 예. 아주 좋은 방입니다. 원래 검사실 중에서도 검사실이 원래 저렇게 넓습니까? 저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예. 판사실도 저렇게 넓습니까? 예. 어, 판사실은 뭐 저거에 반해반도 안 되죠. 진짜요? 예. 네, 네, 여기는 네. 어디입니까? 아까 그 사진 좀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예, 여기가 예. 박상용 검사실인데 예. 집기가 다 빠져 있는 거고. 저 하나 있는 책상이 박상용 검사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저건 뭡니까, 의원님? 저거는 그냥 여직원분. 네. 예, 예. 실무관 그냥 책상 하나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거고요. 예. 집기를 다 뺐습니다. 그럼 저는 이건 증거인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예, 이 좋은 방을 예. 왜 저렇게 다 치워버렸을까? 예. 수원지검 설명은 검사 수가 줄어들어서 검사실이 좀 줄어들었다 없어졌다라고 예. 하는데 여기 좋은 방이거든요. 예. 검사실 중에서도 예, 예. 일부러 이걸 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왜 다 집기를 빼버렸고? 그러니까 검사 수가 줄어들어서 네. 그래서 검사실 일부를 사용 안 하니까 예. 뺐다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게 예. 저거 검사실이 굉장히 좋은 방이고 예. 그다음에 그리고 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게 되게 사무실 집기는 안 빼거든요. 근데 저걸 다 뺐고요. 근데 저게 이제 검사 일하는 공간이고 네. 저거를 보면 오른쪽에 네. 검사의 내실. 내실. 예, 유동규랑 직접 둘이서 예. 수덕수덕 얘기를 했다는 내실이 또 오른쪽에 있고요. 내실도 혹시 촬영하셨습니까? 네, 촬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왼쪽에는 저게 내실. 저게 바로 영상 녹화실. 저거는 영상 녹화실이고 네, 네, 내실은 어떤 게 내실인지 모르겠네요. 예. 내실은 검사 개인 책상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소파가 있어서 손님을 응대하거나 예. 아니면 유동규처럼 좀 이렇게 회유 예. 압박을 해야 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예. 거기서 이제 면담을 하는 건데요. 예. 저기가 내실인가요? 아니 저기는 진술 녹화실입니다. 진술 녹화실. 네, 영상 예. 녹화실. 여기서 모여서 뭐 연어를 곁들인 술을 먹었다고 하는 공간이 바로 저기인데요. 저기. 저 바깥에 보시면 예. 저
그 광교 호수공원이죠. 아, 저게 아주 호수공원. 전망이 좋고요. 예. 창문 저 2개가 있죠. 저게 바로 광교 예, 호수공원입니다. 예, 예, 예. 저 100만 불짜리 뷰라고 합니다. 호수와 저런 그 자연환경이 보이는 예. 아주 좋은 곳이고요. 창문이 그 전 사진 보면 창문이 2개가 있는데 전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네. 예, 바로 저 창문. 예. 저 열어놓고 예. 그 생수와 소주도 사갔지만 담배도 사갔거든요. 난리 나네. 예. 수감자들이 담배 김성태가 얘기- 저기서 예. 담배 피우고 그랬을 겁니다. 저 문 열어놓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실에서 예. 벌어진 백태가 어마어마하군요. 네, 그러니까 예. 검사의 요구대로 진술한 김성태는 주가 조작도 봐줬을 뿐만 아니라 저런 곳에서 예. 연어를 곁들인 소주도 먹고 예. 놀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다음에 공무원들끼리 예. 말도 맞추고 예. 반면에 남욱은 처음에 검사의 요구대로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남욱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 지하 예. 1층 예. 그 2m 곱하기 3m 그 좁은 곳에다가 모포 담요 하나 주고 예. 48시간을 거기서 먹고 자고 재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넓은 공간 예. 또 어두운 공간 예. 혼자 예. 네, 잡아놓고 예. 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음. 구치감에서 48시간 동안 갇혀 있거나 또 거기서 잠을 잔 사람은 남욱이 뭐 유일하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불러서 가족 사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예. 뭐 배를 갈라서 네. 예? 다 꺼내서 하는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도려내서 할 수도 있는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무슨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예, 주장을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가다 놓고 예. 배를 가르겠다라고 하는 완전한 그냥 그 압박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후로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2개월 동안 14번의 심야 조사를 하고 그리고 새벽 1시 넘어서 네. 남욱이 복귀하는 그런 것도 하고 예. 그러니까 뭐 MBC 보도에 세뇌시킨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할 정도의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물리적 고문은 못하지만 예. 이게 사실상 현대적 고문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은 듭니다, 의원님. 뭐 예전에 이제 뭐 잠 안 재우기 예. 수법이라든가 예. 그런 예. 거랑도 비슷하고요. 또 예. 가족 괴롭히기, 예, 또 세뇌시키기, 예. 예. 어마어마한 인권 침해가 예.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다. 모습이었습니다. 예. 정말 완전 대비가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극대 완전히 극과 극이네요. 극과 극이죠. 예, 김성태처럼 검사한테 협조하면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원하는 음식 네네. 전부 들여가지고 저렇게 좋은 뷰가 100만 불짜리 뷰를 예, 보면서 예, 예.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그리고 풀려나고. 쌍방울 직원이 와서 예, 회사 상황 예, 뭐 이런 거 보고하고 그렇죠. 서류들 막 왔다 갔다 예, 하고 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김성태 얘기 나온 김에 그 주가 조작 같은 거를 봐주면 네. 전직 판사님이시기 네,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100억 원 정도의 주가 조작 혐의가 예, 있었던 예, 거잖아요, 예. 김성태가. 그러면 형량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100억 이상이면 최하 10년 이상이죠. 최하 10년. 최하 10년.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김성태 입장에선 당연히 네. 이 검찰의 요구에 응해서 빨리 나가서 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일단 돈을 지킬 수 있죠. 그렇죠. 돈도 예, 지킬 수 예, 있고. 추징을 안 당하니까요. 예. 그다음에 금감원장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수원지검에서 2022년 11월 달에 금감원에다가 이 쌍방울 관련 기업들의 주가 조작 좀 그 흔적이 있다,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좀 조사해 달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네. 관련된 자료를 딱 보니까 네.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이미 다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 네. 파악을 다 하고 있더라. 예. 그래서 금감원에서 그것 관련된 보충적인 서류 같은 거 정리해서 수원지검에 보냈더니 예. 그거를 더 기소 안 하고 뭉개고 있더라. 예. 뭉개고 있고 나중에 2년인가 지나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자 네. 이제 말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김성태 이제 더 이상 도움도 안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그때서야 2025년 1월 달에 김성태에 대한 주가 조작 시세 조정 그거는 무혐의로 봐주더라. 네. 그겁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 상황을 전체 종합해 네, 놓고 네. 보면 그러니까 권력기관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총동원되어서 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를 네. 어떻게든 감옥에 보내려고 네.
진짜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총동원되었고 예. 그 1000명의 검사들이 그렇습니다. 역할을 했죠. 예, 검사들이. 근데 예, 대북 송금 사건만 해도 이게 지금 수원지검만 움직인 게 아니라 그 국정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 대북 송금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돈이 아니라 이게 쌍방울 김성태가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북한 고기와 접촉한 거다라고 네. 하는 국정원의 내부 보고서도 있었고 그래서 그 주가 조작에 협력을 했던 안부수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을 더 이상 협조인으로 못 쓰겠다라고 예. 하는 내부 자료가 있는데 그 내부 자료를 숨기기 위해서 예. 검사가 거기에 파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유도인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검사가 파견돼서 수원지검에서 나중에 국정원 압수수색할 때 자기들한테 불리한 자료는 다 싹 감추고 그러니까요. 전체 66건의 문건 가운데 13건만 예, 예. 네, 딱 그다음에 금감원에는 이복현 원장이 있었죠. 검사 출신 원장을 보내서 예. 쌍방울 주가 조작 관련된 수사라든가 예. 자료는 일단 스테이 예. 멈추게 하고 예. 거기에 또 대통령실이 네. 거기 이시원 예, 공직경 공직- 비서관이 예. 대통령실이 국정원에다가 예. 왜 쌍방울이 예. 그 북한에 보낸 자금은 제재 대상 단체에 대한 자금인데 이걸 왜 보내? 왜 저기 그러니까 무관하다고 하느냐 뭐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그렇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금감원 네, 금융감독 금감원, 국정원, 네.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수원지검. 뭐 네네. 이렇게 총체적. 근데 여기에 포스트들은 전부 다 검사들. 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을 왜 금감원장에 임명을 하느냐. 저도요. 예, 너무 처음에 이상하다. 아니 수사 잘한다고 무슨 전문성이 있냐. 뭐 금융 관련된 수사를 잘해서 전문가다. 뭐 하긴 윤석열도 자기가 뭐더라 그때 그 다 교육 문제 해봤다고. 네. 예, 다 해봐서 잘한다고 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사실 뭐 싶습니다. 금감원에는 그 누구죠? 김건희 주가 조작도 예,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자기 신복을 보낼 수밖에 없죠. 예.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전부 그 포스트에 검사들을 박아서 이 사건을 핸들링 하려고 했다. 네, 그 네.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 이것은 그들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윤석열이가 2022년 5월 11일 날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네. 5월 17일 날 한동훈 법무장관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5월 23일 날 2022년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5월 23일 날 이원석 대검차장 예.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수원중앙지검장 홍순욱, 네. 홍승욱 예. 이 세 명 포스트를 5월 23일 날 임명을 합니다. 예. 다 자기 친윤 검사들을. 그다음에 그때부터 대장동 수사 2기 팀이 네. 발동을 하기 시작하고 예. 정권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님을 어떤 죽이기 위한 네. 정적 제거하기 위한 수사를 바로 시작했다. 예. 그래서 그 임명 라인에는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홍승욱, 수원지검장, 예.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예. 그다음에 그 밑에들 뭐 강백신, 어미준, 예. 또 이쪽으로는 박상용이라든가 이런 예. 사람들이 예. 쫙 진영을 갖추고 바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할 생각을 해야지. 네. 예, 초기부터 그렇습니다. 정적 제거에 예. 돌입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촬영해 오신 나머지 사진들을 네. 하나씩 더 설명을 네, 네, 좀 네.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준비된 사진 조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의원님? 이게 저거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확 보니까 예, 저게 창고방이네요. 창고. 창고. 예, 창고다. 그러니까 1313호가 박상용 검사실이면 예. 요거는 그 옆에 있는 창고라고 명명된 곳인데요. 예, 예. 사실은 기록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기록 보관실. 예, 그래서 예. 창고라고 하는데 예. 사실 저렇게 회의장 비슷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창고에 웬 무슨 컴퓨터 네. 그 PC가 있고 저게 한 프린터기가 있고. 6-7명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인데 예, 예컨대 이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아하. 이화영을 예. 수원구치소 데려와서 예. 여기다가 몰아넣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위 진술쌤이다. 그렇죠. 예, 저기서 이제 말 네. 맞추기를 했다. 공범들을 원래 분리해서 예. 분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저기다 다 몰아놓고 있다가 예. 그다음에 연어수 팔티는 그 바로 건너편에 건너편에 있는 있는 아까 영상 녹화실. 영상 녹화실. 여기는 예. 저기 창문이 없거든요. 예.
영상 녹화실 이제 예. 저긴 창문이 없으니까 창문, 저기서 예, 진술을 말 네, 맞추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일종의 이제 뭐 밥 먹고 술 먹고 그렇죠. 담배 필 때는 네. 창문이 있는 저 네. 넓은 곳으로 뷰가 좋은 그렇습니다. 예. 뷰 창고는 맛집에서 뷰 밥 맛집에서, 먹고 예. 담배 피고 담배 피고, 네네. 술 마시고 술 마시고. 예. 아까 창고는 창문이 없으니까 조용하니까요. 거기다 몰아놓고 이제 지들끼리 막 수덕수덕하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까 그거고. 네, 창고 사진. 예, 창고 네, 사진이고. 넘어가고요. 예. 다 나간 건가요? 아까 그 준비된 사진이 다 나간 네, 건가요? 예, 예. 그다음에 예. 15층 1526호. 예, 그거는 지금 요거를 요거. 보여 그냥 그거 예. 의원님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예, 클로즈업이 가능할까요? 1526호는 음. 6부장검사실 옆에 있는 예. 이것도 이제 이름은 창고방이라고 하는데 예. 결국은 기록을 예. 보관해 두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이거 촬영한 이유는 네. 여기에 김성태라든가 그다음에 뭐 방용철 같은 사람들이 그 면회 온 사람들이랑 예, 예. 대화한 거 16,000페이지에 이르는 음. 방대한 양의 네. 그 대화한 것들이 놓여 있는 곳입니다. 보관되어 있는 곳. 보관되어 있는 네. 곳. 예. 예,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게 김성태가 그 말을 하잖아요. 예. 5월 17일 그 전에 예. 야 내일 결전이다. 드디어 이화영 예. 넘어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 야, 긴장되는데 술 한 잔, 소주 한 잔 좀 먹고 싶다. 변호사한테 말해. 예. 그럼 검사가 협조해 줄 거야. 예. 그게 이제 쌍방울 직원이 그 김성태 면회 왔다가 예. 서로 나눈 대화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게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데요. 예. 그 녹음된 분량이 약 예. 16,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 그것이 보관되어 있던 곳이 바로 아까 1526호. 1520호. 1526호. 1526호. 네, 15층.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네. 그 수원지검은 어떤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네. 어떤 검사실이 아니라 네. 진실을 오히려 덮고 네. 오히려 범죄자를 만들고 그렇죠. 네 사건을 조작하고 네, 네. 이랬던 장소가 아닌가. 맞습니다. 예. 예. 진짜 그 주가 조작 같은 범죄는 덮어주고 예. 대신 자기들 뜻한 바 있는 이재명 예. 대통령님을 죽이기 위한 예. 조작, 예. 그다음에 인권 침해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곳이었죠. 예. 근데 진짜 살벌합니다. 저런 데 가서 어떤 네. 사람은 검사한테 그 무조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범죄라고 낙인이 찍혀서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 피해자 네, 입장에서 네, 네. 신분이 딱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뭐 하여튼 뭐 고관 대작이건 뭐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든 네. 뭐 재벌 총수든 뭐 그밖에 누가 됐든 완전히 이제 도가내든 쥐 신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 같은 그런 정치 검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들은 예수님도 구속시킬 수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성탄절도 석탄일로 만들 수 있다. 석가탄신일로. 예, 예. 그만큼 자기들이 파워와 예. 권력, 그 또 뜻한 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만함을 예. 얘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정조사 특히 어제도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나와서 저는 네. 그러니까 검사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좀 이따 여쭤보겠지만 감사관들도 태도가 엄청나게 오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위 얘기하는 권력기관. 네. 이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정도예요. 감사원, 금감원도 좀 그렇습니다. 금감원. 예. 예. 금감원도 검찰 같은 느낌이 있고요. 네.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예. 혹시 자료가 네, 전달이 됐습니다. 그 술 예. 산 거? 예, 그거 PPT를 하나씩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예.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네, 네. 예. 네. 맨 이게- 앞에 거부터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맨 앞에. 요겁니다. 요거. 예, 요게. 예, 예. 5월 17일 오전에 예. 이게 지금 말한 김성태랑 그쵸. 쌍방울 직원이 예. 면회 와서 한 예. 날인데 예. 김성태가 결전의 날이야. 예. 소주라도 예. 한 잔 먹고 예. 물 있잖아 석수 같은 거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래. 예. 이게 지시를 하니까 예. 다음 화면이요. 예. 아까 그 술병이랑 나온 거. 네. 예, 예. 소주 3병, 예. 생수 3병을 먼저 샀는데 예. 예, 소주 3병으로는 생수 3병에 다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하나를 또 추가로 구입했다는 거고 담배를 또 샀다는 건데 그 시간이 딱 나옵니다. 예. 6시 34분. 34분에 12,100원 결제. 예. 다음이요. 그다음에 예. 여기 6시 37분 3분 후에 1,800원 소주 한 병을 더 구입한 거예요. 이게 다 찍혀져 있고요. 이게 뭐 자료가 너무나 명징하게 다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요. 예, 그다음. 예.
쌍방울 박상웅이라고 김성태 수발 들던 네. 그 직원이 여기 보시면 예. 저녁 6시 41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소주랑 예, 예. 생수를 사가지고. 사갖고 예. 6시 41분에 승강기 두 번째로 예. 들어가서 예. 13층으로 올라가죠. 와. 그다음에 1313호로 가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나온 시간이 예. 저녁 8시 34분에 예. 박상웅이 예.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 수발 들다가. 예, 예. 근데 여기 또 그 위에 작은 것도 보시면 5월 17일 날 이 예. 박상웅이 예. 이 저기 막 그 수원지검 참고인들이 예. 쓰는 태그 예, 예, 예. 출입증 갖고 예. 막 수입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네요. 예,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5월 17일 6시 32분 16초. 네네. 예, 같은 날 6시 41분 04초. 네네. 네. 요거 전전 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전 거. 전전 거 보시면 예. 전에 거. 예, 그 아래 작은 글씨들을 보시면 예. 5월 17일 김성태가 예. 그 수원구치소에서 1시 24분에 나와서 출문. 예. 밤 9시 44분에 복귀를 합니다. 예. 방영철도 그렇고 이화영도 그렇고 그러니까 밤 9시 44분에 복귀인데 수원지검에서 수원구치소까지 10분 1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저렇게 긴 시간 동안. 네네. 그러면 아까 6시 반에 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6시 반부터 9시 거의 뭐 20분까지 예. 3시간 동안은 그 예. 안에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예. 충분히 예. 할 시간이 다 확보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설모 변호사가 네, 설주환 변호사. 네, 예. 7시에 들어온 흔적이 있다. 예. 그러면 6시 저 40분에 저게 들어왔으니까 예. 20분 동안 어떻게 먹고 가냐. 어떻게 가냐. 예, 그 말을 불가능하다. 하잖아요. 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좀 9시까지 있었는데. 예. 이따가 뭐 설이 뭐 있건 없건 간에 네, 예. 어쨌건 설 내보내고 나서 그렇죠. 7시 반부터 술 먹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를 예. 중심에 놓고 사건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는 네. 그냥 원어부댐의 어떤 등장인물에 네, 네, 불과한 네, 거고 핵심 키맨은 김성태 그다음에 뭐 방영철, 방영철, 이화영. 이 네, 세 네. 사람의 진술을 맞추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네, 소위 네. 얘기하는 이제 진술 세미나를 통해서 입을 맞추고 네. 그다음에 고생한 사람들 저녁 시간 됐으니까 네, 네, 밥도 네. 먹이고 네. 술도 먹이고 담배도 피우게 하고 음. 검사들한테 협조하면 이 정도의 그 은전은 주는 거야. 뭐 네, 이런 네. 느낌을 받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검찰이 참 못된 게 네, 이화영 부지사가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그때 변호인으로서 옆에 있었다라고 뭐 예. 확인서 같은 걸 내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부 확인이 됐는데 그때 같이 있었다고 한 시간에 설 변호사는 골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예. 속인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그 순간에 설주환 변호사가 골프 치고 있었다는 건 본인의 진술입니까? 아니면 딴 루트로 확인이 된 건데 확인된 사실이다. 검찰에서는 이화영 그때 옆에 변호사로서 있었다. 예. 그래서 이화영이 충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 뭐 회유라든가 압박 같은 거는 할 수 없었다. 예. 이런 주장을 법원에다가 그렇게 해서 낸 거죠. 그러면 그거는 설주환 변호사하고 검찰도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건 검찰에서 낸 자료가 그렇게 되어 거짓이었다. 있다. 거짓이었다. 그게 이제 일부가 밝혀졌는데요. 예. 저희는 더 파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네네. 서민석 변호사하고 주고받은 녹음 파일이 공개된 걸 보면 매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네. 사실 검사가 읍소를 하잖아요. 이번에 네.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부장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상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라고 네, 네, 그 네. 일말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서민석 네. 변호사가 막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녹음 얘기를 네, 들어보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도대체 그 피의자의 변호인과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과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거냐가 다 드러났는데 네. 그러니까 숨기기가 어려운 사실이. 그 박상용과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그 대화가 지금 공개가 된 게 5월 25일자와 그렇습니다. 6월 19일자인데요. 사실 저 연어 술 파티 이후에도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버팁니다. 내가 좀 변호사랑 만나서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 구체적인 거는 좀 기억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박상용이 막 몸이 안달이 나죠. 네네네. 그러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6월 18일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부지사인데 어떻게 이재명 도지사한테 쌍방울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대줬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상용은 그냥
큰일 난 거죠. 하늘이 예. 무너진 거죠. 예. 이화영이 잘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자기가 구체적으로 보고한 바 없다라고 하니까 6월 18일 그러니까 6월 19일 날 박상용이가 안달이 나서 예. 그 서민석 변호사한테 그 읍소를 읍소를 한 겁니다. 좀 뭐 예. 부장님 나를 믿고 어떻게 해달라. 예, 내가 뭐 배신당한 저 뭐야 뒤통수 맞지 않게 할 거 해주겠다. 해주겠다. 또 뭐 공익 제보자로 보자. 하겠다. 또 뭐 보석도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또 추가 뭐 기소. 추가 영장 청구 안 하겠다. 뭐 그다음에 뭐 이것도 참고인으로 돼서 이화영도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읍소를 한 게 바로 6월 19일 날 그렇죠. 그 예. 녹음 내용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틀 후에 6월 21일 날 드디어 이화영이 예. 견디지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라고 드디어 답을 합니다. 예. 이제 박상희 신이 났죠. 예. 6월 23일 날 또 조사를 이제 17번째 조사를 하는데 예. 그때는 정무라인까지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의 정무라인 예. 김용과 정진상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까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거기까지 나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도 예. 치려고 한 거죠. 예. 그러다가 거의 넘어갔는데 백정선 사모님이 이화영 정신 차려. 그렇죠. 예. 그렇죠. 정신 이 한마디가 엄청나게 예. 큰 완전히 상황을 확 뒤집었죠. 바꿔버리는 결정타가 됐던 것 같아요. 백정선 사모님 대단합니다. 예. 이화영 정신 차려가 해서 그때 다시 마음에 좀 그렇죠. 딱 잡고 다시 돌아온 거죠. 예. 아니면 정말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거기에 따라갔으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발부는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예. 역사가 됐을 완전히 거고, 예.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인혁당이나 뭐 이런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 네.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수십 년 후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때에는 그 사실을 제대로 밝히기 어렵게 됐을 거다. 제가 보니까 이 백정화 선생하고 이화영 부지사는 그 학생,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동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외가. 네. 그러니까 이 백정화 선생이 도대체가 이거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당시에 서민석 변호사 해임을 하고 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다시 민주화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상황을 지금도 그렇게 고생하십니다. 변경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지금 보면 박상용뿐만이 아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원지검 검사들 지금은 다 변호사가 됐습니다만 네. 이게 다 윗선에 대해서도 박상용 검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이 수사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 배후를 좀 밝혀내야 된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국정원, 금감원, 네. 그 국가 권력 기관이 총동원됐기 때문에 네. 국정조사로 일부 밝힌다 하더라도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로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특검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박상영 검사 일개 네. 검사가 혹은 뭐 강백신, 어미준 그런 일개 부장 검사가 할 수 있을 정도의 네. 그런 사이즈가 아닙니다. 네. 그런 국가 권력을 국정원, 금감원 모든 국가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는 네. 그 정점에는 윤석열이 있었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27일 그 진용 짤 때 네. 그때 한동훈 장관이 예. 그런 검사들의 보직에 대해서 예. 다 제청을 해야 윤석열을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또 당시 한동훈 법무부가 인사 관리관 뭐죠? 인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네네네. 하던 검증 기능. 공직 인사 후보 검증 검증 기능. 네네. 인사 검증 기능 네네. 그런 거 다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져왔었죠. 법무부 예. 필요 없다고 민정수석 안 둔다.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5월달에 네. 김주현 민정수석을 어.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그 이후죠. 어쨌건 예. 당시는 한동훈 법무부가 뭐 인사도 검증하고 그다음에 검사들에 대한 인사 제청도 다 하고 그래서 그 대장동 팀 그다음에 대북 송금 팀 다 짜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윗선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검이 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전 장관이 의원님의 이 발언과 관련해서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이 조작에 관여했던 흔적이 있다라고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을 방송에서 했다. 그 흔적이 뭔지 말하십시오. 말 못할 겁니다. 그런 거 없으니까요. 라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범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땡큐죠. 제가 어제 국정조사 특위에도
그 검찰총장 대행한테 얘기했지만 아니 우리 선수들끼리 다 알지 않느냐. 이런 중요한 사건을 특수수사, 기획수사 할 때는 검사들이 아침에 다 모입니다. 회의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회의 자료를 그 수뇌부한테 올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겠다. 예. 그다음에 거기서 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또 주죠. 그럼 하루 종일 수사를 하거나 저렇게 회의를 해서 어떤 성과가 있으면 그걸 밤에 또 모입니다. 네. 자기들끼리 그걸 또 다 공유를 합니다. 짜맞추기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런 결과물을 또 아침마다 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에서 대검으로 올리고 네. 대검은 가만히 있을까요? 또 보고야죠. 법무부로 올리죠. 예, 법무부로. 그걸 수시로 받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윤석열한테 보고하겠죠. 예. 그때는 황태자였으니까. 예.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수사한다는 거는 나도 알고 예. 한동훈도 알고 예. 그다음에 구자연 어제 예. 차장한테도 당연히도 알지 않느냐. 예, 예, 그랬더니 예. 맞다는 거예요. 네. 중요 사건은 그렇게 다 보고가 된다는 된다. 거. 예. 예. 근데 한동훈이 이런 걸 몰랐다. 쌍방울 사건 김성태 회유하고 그다음에 여기 대장동 사건 남욱 그렇게 괴롭히고 몰랐다. 알았을 겁니다. 네. 다 알았을 것이다. 자기가 보낸 사람들 아닙니까? 예. 임명 제청해서 예, 예. 보낸 사람들 아닙니까? 예. 믿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냈는데 보고를 못 받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바보죠. 그러면서 자기는 뭐 이런 걸 잘 모르고 예. 자기는 이런 강압 수사에 인권 침해 수사에 전혀 뭐 무관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또 그것도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네. 뭐 자기 휴대폰 비밀번호 안 푸는 거랑 똑같죠. 그 지금 나를 좀 불러달라 국정조사 네, 증인으로 네, 네. 왜 나를 안 부르느냐? 특검에서 부를 겁니다. 특검에서. 특검에서 부를 거다. 네, 예, 네. 이 사건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에서 네, 특검에서 부를 겁니다. 뭐 참고인으로 부릅니까? 빌드업을 해야죠. 이제 피해자로 부릅니까? 예. 일단은 윗선은 아직 지금 명확하게 뭐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자료를 쌓아가고 예. 증거를 모아다 보면 그 이제 위로 올라갈 때가 올 텐데 그거는 예. 이제 특검을 통해서 예. 강제 수사를 통해서 예. 이제 진행이 본격적으로 될 거고 네. 특검이 부를 테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 전해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아마 이 방송 보실 텐데요. 예, 한동훈 대표 국조는 안 부르지만 네. 특검은 부른다. 아마 서영교 위원장님께서도 예. 같은 취지로 네. 말씀을 하셨. 기다리시라. 예, 특검이 곧 하셨을 예, 겁니다. 소환 그때 또 거부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뺀질 되겠죠. 그때는 행태들을 또 보면 특검에 1차 특검에도 안 나갔었잖아요. 안 나갔죠. 네, 예, 그때도 맞아요, 안 나갔습니다. 맞아요, 특검 맞아요. 수사에는 응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인데 예. 황태자가 예. 본인이 한 거에 대한 예. 책임은 져야죠. 예. 자, 일단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도 국정조사 일정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가 더 예. 더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죠. 예고편을 띄워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누가 나오는지. 이번 주까지는 기관 보고라고 해서 예. 윤석열 정부 때 뭐 검찰이라든가 국정원 또 금감원 또 국방부가 어떻게 했는지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기관 보고가 이번 주까지 있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네. 또 가해를 했던 예. 당사자들이 직접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로부터의 생생한 예. 증언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김성태 네. 나옵니까? 김성태 일단 저희가 불렀고요. 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불렀고. 예. 네. 그래서 다- 한 100여 분 정도 될 텐데요. 예. 물론 이제 세 차례 나누어서 예. 할 텐데 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는 것들을 잘 네. 준비해서 예. 질의를 하고 예. 또 궁금한 사항을 잘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쌍방울의 네. 주요 관계인이고 지금 그 캄보디아에 네. 있는 배상윤 네, 네. 예, KH그룹 회장 네, 네. 이 사람은 어떻게 옵니까? 일단은 저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대상으로 넣긴 했는데 아마 예. 송달이 안 되어서 송달이 안 됐구나. 그래서 잦은 협조가 된다면 예. 올 수도 있겠는데요. 예.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예.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성태가 흔들린다라는 소식이 있다라고 지난 저희 인터뷰에 네, 서영교 위원장 말씀하셨는데요. 김성태 최근 정보는 예. 역시 주가 조작 그런 걸로 또 수사나 기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김성태는 자기 갈 길을 갈 것이다. 네, 검찰한테 받은 그런 게 많거든요. 예. 굉장히 검찰한테 네, 받은 게 많고 일종의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맞고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걸로 기소돼서 추징을 당하면 수십억 수백억을 토해놔야 되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나노스 주가 조작을 하려고 북한에 직접 가가지고 네. 일종의 무슨 행사 같은 거 하고 와 이제 앞으로 나노스 주식이 많이 오를 거야 히토류 네. 개발을 하게 될 거야라고 펌핑을 한 다음에 펌핑해서 네. 그 이익만 취하려고 네, 했던 그런 네. 사건 아니겠습니까? 금감 원장의 보고에 의하면 최하 100억, 최하 100억. 예. 그다음에 관련된 뭐 그것까지 합치면 수천억이 될 수도 있다. 예. 4천억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4천억이요? 예, 그런 와.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흥미진진합니다. 네, 지금 네.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 이런 사실들 그리고 네. 또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 이 사실들이 여전히 윤석열 이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고 왜 이 사람들이 결국 끝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까지 하게 됐는지 네. 그 마각이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조금씩 다시 네. 또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검증 왜 갔냐? 예를 들면 어떤 매체들은 의원들이 사진 찍으러 갔다라고 평가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좀 자극적인 소재로만 소주를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은 부인하고 있으니까 박성윤 검사도 마찬가지고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라인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완전히 저 중요한 장면이고 그 도시락 싸들고 들어오는 것도 교도관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심부름 갔다 왔다. 내가 받아왔다. 그런데 그 얘기들을 다 부정하는 것들에 대한 의원들이 현장에서 시연을 해봤다. 그리고 의원들이 직접 가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수원지검의 1313호 네. 그 옆에 창고라고 창고. 적혀 있는 곳 열어봤더니 창고는커녕 오늘 박성준 의원 사진 공개한 거 보니까 웬만한 그 서재방보다 좋던데요? 테이블도 크고 그런 데서 진술 세미나가 펼쳐졌다라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창고가 아니라 저런 곳이니까 가능했겠구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기서 저 테이블 큰 거에 연어 갖다 얹어놓고 소주 갖다 얹어놓고 네. 그렇게 먹었겠구나 이런 인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2024년도에 뭐 1313호 가보자 이런 현장 조사 해보자 도시락 예. 반입되는지 하자 그때 다 막았어요 검찰이. 그때는 힘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을 한 건데 지금 이제 이 사건 자체가 박상용 검사를 잡는 데까지는 거의 온 것 같아요. 박상용 검사의 문제점 다 드러났죠.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시에 몇 가지의 이제 말하자면 상충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상용에 대한 수사 지휘를 누가 한 거냐, 박상용이 이걸 누구한테 보고한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보더라도 그 평검사 하나가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부분.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거를 안 하고 계속 이제 말하자면 박상용에 대한 문제로 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 이제 고현준 앵커 얘기한 것처럼 뭐 술 따르는 사진 나가고 이제 뭐 이러니까 그거를 못 하겠고 그게 없었다고 했으니까 그 행위를 하는 거가 어쨌든 한 번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일단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어제 현장 검증 했잖아요. 어제 그 얘기를 짚었어야 돼요. 왜 2024년도에는 못 하게 했냐? 그리고 니네 왜 자체 감사에서는 이게 다 없었던 일이었던 그렇죠. 거냐? 예. 그럼 또 그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했던 그러면 이제는 어쨌든 이 사건을 박상용이라는 이름으로 발화가 됐고 불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가 뭔지 이 골격이 뭔지 요거를 좀 밝히는 게 예를 들면 그 행위 하나 자체의 시시비비를 국회에서 가려봐야 그게 그 자체로 법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은 다 이제 박상용이 문제고 박상용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인지를 하고 뭐 다 있죠. 위법을 한 거를 이제 인지를 했으니 저는 그 구조적인 문제로 가야 왜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 필요했던 건지 그리고 이런 수사가 왜 문제인 건지를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네. 서해 공무원 사건 있었잖아요. 네. 이게 구조가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검찰에 있는 인사들이 어딘가로 파견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이제 국정원이 되겠죠. 네. 그쪽 파견 가서 그곳에서 정보를 취합해 와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기소하는데 써먹고 그 공소유지를 파견 같은 검사들이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들이 보이더라. 그런 의미에서 이 쌍방울 대북송금도 그 라인. 그러니까 그리고 서해 공무원 사건도 오늘 국가안보실 김태호 전 차장 얘기까지 오늘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들여다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초입에 예. 제가 너무 두 분 주신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게 이거는 박상용을 잡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고 그 위에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데 사실관계 드러나는 거에 대통령실이 매우 강력하게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국정원과 관련해서 이 이른바 리호남 왜냐하면 공소장에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 돈을 가져갔다라는 그 세 글자 그 사람은 그런데 그 날짜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런 국정원 문건은 다 뒤로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완전 빼버렸다는 입맛대로. 거죠. 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박상영 혼자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건 국정원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이 큰 그림이 거의 그려졌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 당시 검찰의 이 수사 행태라는 것이 네,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했다, 뭘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혹은 자기들이 이제 몰랐을 수밖에 없는 국정원 자료 같은 것들은 거기 파견 가가지고 그걸 보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행태인데다가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최근에 공개한 이 검찰의 수사 보고서 기가 막히더군요. 그 띠별로 보는 궁합 같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알면 더 황당무계해요. 이게 이제 2023년 10월경에 실제 이 이화영 부지사가 약간 박상영 검사가 원하는 쪽으로 진술을 해주다가 사실 이제 틀어버리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박상영 검사가 되게 막 좀 몰려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때 검사들이 엄청나게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등등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를 또 압박하기 위해서 그전에 법인카드 사용 가지고 이제 압박을 했는데 이번에는 A라고 하는 사람이 뇌물을 또 이화영에게 줬다라고 하는 진술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먼저 엮으려고 A와 관련된 내용을 김성태가 말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하고 김성태하고 둘이 대화하는 대질조사 그 신문서에다가 이제 얘기를 딱 하는 그 연결해가지고 말을 시키는데 거기서 김성태가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이런 말 했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김성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서 김성태 말이 맞다라고 하는 근거를 뭘 썼냐? 나는 이화영하고 띠궁합이 안 맞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화영이가 그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듣기로는 62년생으로 이제 이화영이 평상시에 말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 근데 자기는 어쨌든 그 당시 62년생으로 알고 있었었고 자기는 원숭이띠이기 때문에 원숭이띠하고 62년생 범띠하고는 서로 궁합이 안 맞아서 내가 봤을 때 그 옛말을 하고 마찬가지로 역시 안 맞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이제 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겠다고 인터넷으로 진짜 띠별 궁합을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화영은 평소 김성태에게 1962년생 범띠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범띠와 원숭이띠에 그래서 궁합을 인터넷에서 내가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서 내가라는 거는 그 수사관을 말하는 거죠. 그러겠죠. 예. 경쟁 관계가 발생한 거 성격 충돌이 일어날 것이면 서로 마주하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성격 차이를 해소시킬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왔다 그러면서 진짜 자기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김성태 말이 맞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걸 수사 보고서에 붙여놓은 거죠. 네, 수사 보고서에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이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세요 이런 취지의 조서를 그렇지. 계속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와서 얘기한 거를 수사보고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도 들어주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어쨌든 김성태와의 라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검찰이 그게 기법이에요 라고 할 거면 당당하게 그게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렇지.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미 뭐 이화영의 진술은 우리 채택도 안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진술 세미나 하고 진술에 대한 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진술을 맞추려고 했던 과정이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이 수사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이 수사관들이 객관적 증거가 없어요. 마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만들어내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말이 틀린 것들도 되게 많은데 여기서 딱 이러잖아요. 참고인 김성태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을 검토하였다. 그렇게 되면 마치 수사 보고서가 유죄 증거인 것처럼 지금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그냥 내가 김한하고 나랑 궁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원래 성격도 안 좋은데 쟤랑 나랑 얘기하니까 피곤해.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치면 고현준 앵커가 노영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는 찾아봤더니 거지. 진짜 김한하고 노영이랑 궁합이 안 맞는다고 그걸 하더라. 내가 찾아봤더니 안 맞는 것 같아. 챗 GPT가 그렇게 말하더라.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네. 챗 GPT 아까 물어보는 나한테 거야. 막 뭐라 그랬던 거. 그런 거 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네. 자, 지금 보면 노영희 변호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궁금했던 게 이건 노 변호사께서 찾아서 보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걸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럼 변호인단들이 본 거죠. 그 전에 변호인단들도 봤지 않았을까? 변호인들이 최근에 이제 이게 검찰에서 이거를 냈고 실제 검찰이 법원에다가 또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끼리 이제 단톡방에서 얘기하면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런 거를 그때 당시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객관적 거군요. 증거라고 하면서 이거를 갖다 내는 거가 말이 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아니 이거 거의 저 멤버 유지 같은 수준 아니냐고.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수준이. 그래서 워낙 김건희가 무속이나 궁합 그러니까 이런 거 세상 곳곳에 좋아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무속적으로 중요한 접근하는 건 그게 거예요. 아니라 그런구나. 여기서 또 핵심은 그거였어요. 이 검사가 이런 수사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김건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래요? 김건희가 워낙 궁합을 좋아하니까 멤버 유지 궁합이라고 그게 논문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궁합 같은 것도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올려놓고 어지러지하다. 그러면 완전 엄청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나왔다니까요. 아, 점점 무슨 그 과거로 회귀 정도가 아니라 무슨 판타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게 공식 문서입니다. 네. 그렇죠? 수사 보고서가 증거 자료라니까 증거 자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공식적인 문서고 증거 자료고, 그러니까 재판에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것들일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재미삼아 보는 오늘의 운세 같은 거나 아니면 띠별 궁합 같은 걸 보면서 갖다 붙여놨다는 거 아니야. 범띠하고 잔나비띠하고 안 맞다. 그럼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참고로 노영희 변호사님과 제가 잔나비띠입니다. 띠동갑. 그럼 너무 투머치 토크. 아. 아니 근데 저는 검찰이 나무위키 같은 걸 이승준 긁어서 기자가 하는 줄 범띠인데. 그래요? 아니 이승준 닭띠. 아, 닭띠예요? 닭띠. 아, 범띠 하나 찾아와봐. 여기 좀 부딪혀보게. 본인은 무슨 띠예요? 전 용띠예요. 아 우리 잘 맞네 그래서. 또 여기서 띠랑 원숭이 띠 잘 맞잖아요. 오늘 AI와 또 띠와 여러 개가 기만이 주제가 무슨 띠예요? 닭띠. 닭들랑 안 맞는 닭띠야. 건가?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 닭이랑 원숭이 왠지 안 좋을 것 같아. 느낌. 원숭이가 닭 튀겨 먹을 것 같지 않아요? 잡을 것 같아. 아니에요. 성격이 그냥 아주 그냥 오늘 좋아. 예, 오늘 프로그램 잘 돌아갑니다. 대본은 예. 뭐하러 써요? 이게 좋아지지. 참고로 네. 이런 건 대본에 없었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기막힌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아, 그쵸. 이 이거 기막힌 없는 내용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됐는데도 저기에 대한 어떤 다른 뭐랄까 입장 같은 것도 없잖아요. 자기들은 뭐 잘못했는지도 없죠.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거고. 지금 이 사건에서의 검찰이 핵심적으로 지금 쪽팔린 거는 어떻게 특수사를 해야 하는지 그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근엄하게 기소하고 권력이랑 맞서 싸우고 이게 어려운데 우리가 뚫고 이거를 해서 수사해갖고 기소한다 뭐 이런 건데, 지금 보면 진술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한 겁니까? 그리고 그 진술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증거를 활용할 수 있는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피의자랑 라포를 쌓는 행위를 한다는 때 이런 수준의 일들을 하면서 결국엔 야 이게 우리가 권력 수사한 건데 권력 바뀌니까 우리 탄압한다, 이 프레임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상용의 행위 여부는 별개로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됐든 누가 됐든 검찰에서 누가 나와서 사과는 해야 돼요.